차에서도 집에서도 운동하면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건강 수다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케어하는 방송 명민정의 바디오 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IFBB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핫한 분이죠.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여자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운동 퍼포먼스와 에너지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물론이고 무대 위에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운동을 즐기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인데요. 오늘은 운동 이야기부터 어떻게 지금의 이이서 선수가 만들어졌는지, 운동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까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이서 선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스포츠 모델 이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나오신 게스트 분들 중에 역대급의 텐션이고요. 아, 네. 제가 너무 올라갔나요? 아니, 너무 좋아요. 아, 그쵸. 늦은 밤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하루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 그리고 뭐 배우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 제가. 맞아. 네, 그래서 가끔은 너무 좋아해서 과한 게 문제이긴 한데요. 좀 옆에서 좀 이렇게 워워 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할 정도로 텐션이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집에서 충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서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대체 이이서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신 물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이서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려볼게요. 저는 운동을 우선 정말 사랑합니다. 운동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카페 가서 멍 때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모든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과해서 문제이기는 한데 모든 거에 좀 진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서 선수님이 느끼기에 과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뭔가 과해지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스스로의 컨디션이 제가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막 그러잖아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패들보트 하고 바로 하체 훈련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또 러닝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또 제 스스로를 그런 시간 동안에는 힐링을 하지만 그래도 소모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E다. 근데 저 완전 I거든요. 저도 처음에 네. 이서 선수님을 보고 무조건 E일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I 측면이 훨씬 많은 사람이다. 맞아요. 듣고 진짜 놀랐어요. 아, 놀랐죠. 너무 제가 생각해보니까 호모성 외향형인 것 같아요. 호모성 외향형인데 충전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용한 것도 좋아하고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러닝을 할 때 저는 음악을 안 듣거든요. 템포를 올려야 될 때는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꺼요, 그래도. 왜냐면 자연 소리랑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 명상이기 때문에 제 호흡을 들으면서 하는 그런 명상이랄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 스스로를 좀 많이 내가 돌아보려고 나를 해요. 되게 잘 네. 알아서 이 정도 타이밍에 내가 휴식을 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서 선수님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의해서 너무 맞죠. 아파 보기도 하고 이석증까지도 오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감정 소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한 번에 폭풍처럼 몰아치거든요. 그리고 다시 안개가 이렇게 거쳐져요. 그래서 그 안개 거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호석쌤이 이서야 쉬어라, 너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죠. 그 정도로 저를 너무 많이 소모했는데 요즘에는 쉴 때다 이러고 바로 누워요.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좋아요. 바로 진짜 쉬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그런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좀 웃긴 거 얘기해드릴까요? 어? 가미너 집으면 제 바디 배터리가 있어요. 지금 48% 남았는데 오늘 48% 남으신 거예요. 오늘 다행이네요.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휴식을 지금 했다는 늦은 거죠. 저녁인데 네, 이런 네, 이 것까지 정도로. 이용해서 네. 이런 밸런스를 찾는다. 네, 거의 보통 8% 되거든요. 이 시간쯤 되면
그럼 바로 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선님은 운동을 언제 처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도 이거를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 질문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맞죠. 저는 이렇게 정말 진짜 운동이라고 하면은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예능 쪽으로 많이 했어요. 피아노, 뭐 플룻, 미술, 태권도 이렇게 어머니가 했는데 너무 바쁘셨겠는데? 그래서 하나씩 엄마 나 이거 안 할래 하던 게 미술 그만두고 플룻 그만두고 피아노가 남았는데 제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체르니 100번까지 너가 완료를 하면은 엄마가 태권도만 다닐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체르니 100번까지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시작됐나요? 약간 이런- 그때부터 제가 7시 반부터 태권도 체육관에 가가지고 태권도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예. 7살이면 저희 지금 둘째 나이쯤 되는데 그 그쵸. 나이 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열정을 쏟는 게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할 때마다 너무 좋고 그냥 돌아오면은 표정 자체와 눈빛이 달라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 얘는 운동인이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를 시작을 했어요. 선수 생활하고 하다가 이제 그만둔 계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가면서 체대 입시로 바꿨죠. 왜냐면은 태권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저의 비전은 또 달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 외길을 걸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7살부터 중학교 때는 이제 엘리트 체육까지 네, 하셨고 네.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태권도였고 맞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체육 하셨을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아, 정말 많죠. 음. 저는 우선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맞은 거. 아니, 이게 요즘 세상에는 절대 안 되지만 체벌이 좀 심했어요. 아, 요즘은 사실 그런 게 너무 요즘에는 좀 되게 안 조심스럽죠. 되는 거를 알지만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태권도 음. 선수를 하면서 피딱지가 막 바지에 붙을 정도로 막 하키채로도 체벌을 좀 맞고 당하시고 그런 정도 와. 좀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문화였기 때문에 맞아. 저의 상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체육관에 있다가 엘리트 체육을 한 거잖아요. 체육을 하고 선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시범단으로 다시 가야겠다 해서 체육관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시범단 이렇게 또 했는데 그 시범단을 다시 간 이유가 어릴 적 제가 해외 어린이 시범단이었거든요. 어린이 했나 보다. 너무 잘했죠. 오. 돌려차기 연속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제 주특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가서 하고 중국 가서 하고 어린 시절부터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너무 행복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태권도를 너무 사랑한 게 통증을 막 껴안고 자고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자잖아요. 어릴 때는. 그때 맨날 자고 일어나니까 막 이러고 있고 그 정도로 태권도에 너무 빠져서 띠 매고 자고 혹시 그럼 집안에 그런 운동 선수분이 있으세요? 아버지 쪽은 학문 쪽이시고요. 어머니 쪽이 예능 쪽이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원래 체육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시절엔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얘기가 너는 운동할 때 정말 눈이 빛나. 제가 고3 때 살짝 배우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한 46번을 봤어요. 매 주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딱 이렇게 합격하고 그 갈림길에 걸렸을 때 그때 어머니가 너는 운동할 때 눈이 제일 빛나 라고 딱 얘기하셔서 바로 체대 입시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예. 신의 한 수로 그때 뭔가 딱 맞아요. 해주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그 끼가 그래서 저희 오빠는 약간 공부 쪽으로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공부를 나중에 대학 가서 많이 하기는 했지만 초중고 시절에는 운동 위주로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이서 선수님을 안 지는 꽤 오래 됐지만 네. 이렇게 뭐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처음이라 그쵸. 지금 제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네네네네. 그러면 그 윤영기의 운동선수 시절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솔직히 그때는 약간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을 했고 지금은 즐기는 게 있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도 힘들죠.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시잖아요. 맞죠. 이 피크 위크 때도 얼마나 아, 근데 힘들고 궁금한 게 저는 엘리트 체육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네. 엘리트 체육과 보디빌딩의 운동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수 시절에는 새벽 운동부터 시작을 해요. 음.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운동하고 아침 밥 먹고 바로 9시부터 12시까지 또 오전 운동을 해요. 밥 먹고 다시 오후 운동을 4, 5시까지 해요. 저녁 먹고 저녁 운동을 해요. 그리고 야간 보강 운동을 해요. 끊임없이 기초 체력과 주특기 운동과 그런 선수 생활에 이게 있다면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휴식도 필요하고 나만의 루틴이 맞죠, 맞죠.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운동 강도와 해야 되는 정신력은 똑같아요. 지금의 이서 선수님이 아마 그 유년기 때 만들어진 아. 멘탈이지 않나 싶네. 이제야 맞습니다. 이해가 좀 갑니다. 맞습니다. 좀 어. 하나 더, 조금 더 정말. 이런 게 근데 약간은 좀 짠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그 음, 어린 나이에 음, 그런 상황들을 감당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대견하기도 하고 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의 교육이 너 10%만 더 해라.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개를 해. 그러면은 110개를 해라. 어머니의 약간 그 예. 철학이 예. 저희 집 가훈이 3초만 더였어요. 그 3초만 더 생각해봐라. 잠깐 스탑해서 생각하고 그 3초만 더라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서서 생각해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 3초만 더, 10% 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개 더가 조금 더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가 깻잎 한 장의 차이일 때도 당연하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지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 지금의 이이서를 만든 어. 과정이 좀 궁금한데 네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한 게 엘리트 체육을 하시다가 네. 어머니의 권유로 그쪽으로 테드시로 하시면서 들어가시게 된 것 같은데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죠. 아. 그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어. 요약을 좀 하자면은 네네. 제가 스피닝 강사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10년 정도 했습니다. 음. 정말 많은 사랑도 받았고 세미나 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와 팬덤도 예, 있었고. 도파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강도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제가 안무 하나하나를 담아서 만들고 소리를 만들어서 그 감성을 끌어내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예인이 공연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과분한 사랑을 받는데도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적해지는 거예요. 나 뭐 했지? 체력은 쏟을 대로 다 쏟았고 사랑도 받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복근을 만들자. 그래서 복근을 6년, 7년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복근 운동만 하다가 그거는 이제 계속 이어져 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복근 영상에서 그런 것들의 맞아요. 노하우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혼자 1시간 반씩 기록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좁아지니까 넓히고 싶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래주머니 달고 막 해보고 막 그 있었거든요. 복근 영상이 단순 한 시간의 영상이 아니라 정말 몇 년의 그게 맞아요.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 선수분들, 남자 선수분들 것도 많이 보고 외국 선수들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찾아보면서 익히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텅 빈 느낌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나를 위한 무언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심지어 운동이야. 제가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지금 같이 사는 언니가 이서야 너 거기 헬스보이짐 지금 오픈한데 한번 가보고 싶다며 같이 가보자 산책할 겸 언니가 데리고 간 거예요. 권유로. 그래서 제가 그래 가보자 이러고 갔는데 이서님은 헬스장을 지금 가야겠다는 그런 건 느낌은 없었고 없었는데. 헬스장 생겼대 라고 그냥 툭 집어 던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카페에서 이서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보자 이러고 갔어요. 근데 딱 엘리베이터 열렸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홀리면서 다니다가 저희 언니가 상담 조금 하고 너 그냥 운동해. 너는 운동해야 돼. 그리고 그냥 카드 긁으시는 거예요. 언니가 해줄 테니까 1년 다녀.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선님 주변에서는 이선님의 뭔가 그런 거를 도와주는 느낌이 많은 것 저는 같아요. 진짜 감사한 게 인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게 뭔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이 항상 있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처음 갔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서 언니가 이제 해줬으니까 그래도 뽕은 뽑아야지. 이러고 이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PT도 혹시 받으셨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피닝 했다는 이유로 막 나 혼자 해도 되고 뭐 PT 내가 뭐가 필요해? 이러고 딱 다음날 갔는데 로우 땡기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딱 붙잡고 저 이거 하는 거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 성격상 와 이거 제대로 배워야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가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사실 그 선생님 노쇼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됐어요. 안타깝네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트레이너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이 백동빈 선생님이라는 백쌤이신데 그 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와, 헬스보이즘에서. 네,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겠다. 그리고 또 스포츠 모델을 또 하셨었대. 나는 얄쌍하면서 좀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분이 어깨 장인이시라고 하셔서 저분한테 배워야겠다 해서 인수인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은 저한테 신난 거예요. 운동 열정과 막 열정과 열정이 만났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이 선생님 선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이 뭐 선수예요. 저는 그냥 어깨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등 만들고 싶어요. 가슴 근육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가 하체 절대 안 하다가 그다음에 저 하체를 만들고 싶어요. 익스텐션 5kg 하는데 제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현님 몸에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정말 감사한 게 이선님 선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선수 PT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수 PT는 따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쿨하게. 저는 그래서 여기 세계는 좀 되게 쿨하구나. 그러면은 이제 좀 내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첫 선수 레슨을 이제 받게 됐는데 월수금 백쌤, 화목 선수 PT 이렇게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쌤이 이선님 제가 실장 되면은 이선님은 프로 딱이 어때요? 배틀을 시작을 했어요. 이선님 이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승부욕을 정말 네, 잘 물집 이끌어 주셨어요. 지켜주구나. 네. 그래서 그분도 지금 헬스보이짐 정자점에서 아직 계세요? 관리직으로 맡고 오. 계시고 저는 프로를 땄고 서로 되게 잘 된 케이스입니다. 서로 연락은 안 하지만 잘 지내시죠?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정말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선수를 시작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네. 앞에 서사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하죠. 너무 흥미롭고 너무 네. 사실 7살 때부터 지금 거의 한 30년 그쵸. 가까이 이루어진 지금 아, 이야기들인 30년. 거잖아요. 30년? 저희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의 몸을 만들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시잖아요. 수분 조절. 제가 진짜 저희 언니한테 언니 나 왜 안 죽어? 그 몰골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희 언니가. 저 내가 12살 많거든요. 저를 약간 조카처럼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되게 예뻐 해줘요. 근데 보고 너무 애잔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약간 이런 근데도 응원해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힘든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가 그 힘든 순간에도 하지마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때 호석쌤한테 전화로 그 협 알리잖아. 쌤, 그 무대에서 쓰러지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호석쌤 또 하신 얘기. 야! 쓰러지면은 쌉 인정! 딱 그랬을 때 열정과 열정이니까. 그랬을 때 안 죽는구나. 근데 그때 사실 수분 조절의 강도가 이서 선수님이 했던 패턴이 진짜 강도가 센 거였어요. 맞아요. 진짜 세죠. 그거를 저희도 이제 지켜보면서도 와 이걸 버틴다고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방법까지 쓰면서 버틴다고 저희도 사실 지켜보면서 너무 리스펙을 했고 진짜요. 그리고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과정이면 사람인 이상 덜 하고 싶기도 하고 그쵸.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강도 맞아요. 조절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쵸. 쌤 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히려 본인이 더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써봤는데 약간 저희도 보면서 신박하다 얘는 진짜 하겠다 되겠다 이걸 좀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 하루에 0.6kg씩 빼는 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쌤이 처음에 적어주셨을 때 이게 가능해? 근데 되더라고요. 이게 또 사람의 압박이 제가 또 하나 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6kg를 빼라고 하니까 0.8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6까지 빼야 되면은 53.34가 돼야 잘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서 선수님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잠도 안 자고 그 목표치 맞출 때까지 간신욕을 나왔다 또 들어 나왔다 또 들어 유산소 탈 때도 진짜 입에 수건 틀어막고 얼음으로 이렇게 가슴 마스크 끼고 와 정말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땀복에 얼음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녹아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노하우가 생겨서 뒤에 보면 또 감사한 맞아요. 것도 있고요. 맞아요. 또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본인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네. 본인만의 루틴이
루틴이 생긴 거고 제 루틴도 생기고 데이터도 생기고 맞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한번 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격이 바뀌어요. 더 더 유해지고 온화해지고 예민함이 아니라 맞아. 오히려 그냥 괜찮아. 수 지금 이 있어. 사소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사실 작년 컨디션이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바랬던 모습 컨디션을 맞춰서 올라갔을 때 네, 그 뿌듯함. 내가 진짜 성장했구나. 그걸 딱 느꼈을 맞아. 때 이게 순위에 상관없이 맞아.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 만족감이라는 게 이거구나. 사실 그래서 순위는 네. 그날 상대평가기 때문에 나보다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이랑 섰을 때 네.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임에도 순위권에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3등을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3등 했는데도 와, 나 찐이다. 끝났다. 진짜 잘했다. 그래서 끝나고 그거 아시죠? 딱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팬들이랑. 제가 이러고 나가면은 그 분위기로 돼요. 근데 제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축복의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까지도 축복의 분위기로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저 바로 포르투갈 갔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가서 갔습니다.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포르투갈 런닝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때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B.O.B 갔을 때도 와, 또 성장했네 6개월 뒤에 이게 느껴졌을 때 나 내년에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사실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진짜 끝이야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맞아. 내 영역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도전의 아이콘이 그쵸.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도 뿌듯하게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진짜 뿌듯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가. 자, 그러면 이제 이서 선수님의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하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살짝 평발이거든요. 반평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그 발에 어떻게 뛰어? 아픈 것도 당연한 건 줄 알았고 그것처럼 운동도 좀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이랑 좀 많이 놀기도 했고 오라버님들이랑 좀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 오라버니를 이기겠다. 그래서 체대 입시할 때도 탑 원인 오빠 옆에서 같이 뛰었어요. 남자를 좀 경쟁 대상으로 경쟁 대상이라기보다 리스펙하니까 저 사람이랑 동등선에만 가도 내가 탑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준이 진짜 높았구나. 네, 기준이 좀 제가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게 제가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제 스스로의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 누가 봐도 이소야 너 할 수 있어! 너인데 왜 못해? 라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나? 이게 좀 본인이 있더라고요. 설정한 기준치가 기준이 너무 높다 높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게 듭니다. 이 질문의 답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운동을 잘하는 이유. 본인이 본인 기준치를 높게 설정을 하고 맞아요.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맞아요. 그럼 이 질문이랑도 좀 맞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체가 네. 나의 타고난 운동 신경일까 아니면 과연 노력일까 둘 중에 뭐. 어떤 것에 비중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둘 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운동신경은 시작을 쉽게 해주는데 노력은 꾸준히 끝까지 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운동신경 15%? 노력이 85%? 그 정도로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의지도 중요하고 아무리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작이 잘 되면 뭐예요? 끝까지 해야지 그게 맞아요, 노력이 맞아요. 되죠. 저는 네. 스포츠는 진짜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챔피언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레전드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이 비키니 선수로서 저 선수는 어떤 대회에서 1등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저 선수는 비키니 한에서 네. 레전드야. 이 사람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좀 업적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 저는 그걸 바라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대회를 뛰는 거고 어떤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쵸. 이 영역에서 저는 하고 싶고 이미 그래서 뭐 이성님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를 보고 오히려 와 내추럴인데 저까지 갔다고? 맞아. 저 사실 무슨 이뇨제 썼어요 했을 때 옥수수 수염차요, 사우나요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해요. 호석쌤한테 얘기할 때도 선생님 저 옥수수 수염차 썼다고 했어요? 이러거든. 그때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그 정도로 저는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와 저 정도까지 된다고?
여자가? 사람은 불가능한 게 없다. 정말 저도 네. 느껴요. 계속 네.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맞아요. 그 impossible에 I 옆에 어퍼스트로피만 그쵸. 붙여도 I'm possible이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진짜 불가능한 건 없다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게 사실 이 보디빌딩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몸을 만드는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우리의 사상이랑 좀 맞아 들어가지 맞아요. 않았나. 아마 다른 선수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 고강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죠. 정적인 걸 못해요. 이게 이 고강도 운동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족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다 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내가 이제 바디빌딩 했으면은 정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무언가 하나를 하면은 그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기 진짜 때문에 이선님이 엘리트 체육을 태권도를 아마 끝까지 했으면 국가대표를 하지 무조건 않았을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맞아요. 듣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국가대표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지금 생활에 저는 불만족하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배웠을 때 내게 됐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나 혼자 스스로 하네? 배움도 그냥 시작이잖아요. 배우고 이게 내게 딱 됐을 때 완전 짜릿하죠. 아, 근데 사실 이게 내게 되려면 말은 쉽지만 엄청나게 수백 수천 시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고 맞아요, 맞아. 진짜 고된 반복이 필요하고 그쵸. 이게 내 몸에 익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든 내 것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도파민이 이선님이 다양한 운동 장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운동 기록? 성적 같은 거? 있죠. 당연히 바디빌딩 기록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첫 맞아요. 시즌부터 6개 대회 했던 것부터 나바, 에이펙스, WNGP, NPCA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그런 것들은 다 따로 메달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소중한 기록이 작년 춘천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기록. 네, 그때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1.7km 가서 발목 꺾이고 끝까지 투혼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눈물 났거든요. 한 36km 됐을 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회송 차량 타고 싶었는데 포기할까도 예. 생각했고 아, 그러고 이제 집에 갔을 때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자. 그리고 가민 트래커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공유를 했거든요. 위치 공유를. 그러면 메시지를 날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메시지? 딸 힘내라. 여기 딱 떴을 때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게 막 있으니까 42km를 뛰는 동안 모든 감정이 몰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T거든요. 그게 모든 감정이 다 그 수분 조절할 때 약간 많이 힘들 때 나 눈물 나고 싶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비교가 안 되나? 근데 그 정도로 정말 해탈 그 수준 그 직전까지 갑니다. 이제 그런 걸 이겨냈을 때 그 짜릿함이 다 있기 때문에 3시간 40분이지만 3시간 40분도 빠른 거죠. 그래도 제 목표치보다는 못했어요. 다리 이 상태로 인대 파열이 3개가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값지고 그래서 그 기록이 저한테는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렇게. 네, 이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 사실 마라톤 10km 한번 딱 뛰어봤거든요. 네. 근데 한 8km, 9km 가니까 네. 이거 죽겠더라고요. 죽겠죠. 근데 이거의 거의 3배, 4배? 말이 3배, 4배지 그쵸. 체감은 한 10배, 100배 될 것 같은데 그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순간을 느껴보도록 하프라도, 노력을 한번 하프라도 도전. 이 도전. 얘기 들으니까 약간 해보고 약간 싶은 느낌이죠. 뭉클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운동이 혹시 이 이야기랑도 좀 연결이 될까요? 사실 안 힘든 운동이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없죠. 웨이트도 힘들고 러닝도 맞아, 힘들고 맞아. 다 힘들어요. 태권도도 힘들었고. 근데 또 이상하게 하고 있네요. 그냥 네. 힘든데도 계속하는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 그쵸. 힘든 게 과연 있을까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회사원분들도 맞아요. 그 고충이 얼마나 저는 오히려 그런 직업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의지로 바꿀 수가 네. 없잖아.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오빠가 생일이라서 오빠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완전 현실 남매거든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딱 자켓을 벗었는데 저보다 다 확대 버전이에요. 얼굴도 저보다 크고 눈도 저보다 크고 그런데 어깨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와 오빠 어깨 진짜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진짜 이게 오빠가 야
내가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서 아. 이랬는데 진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치, 갑자기 그치. 와 나는 몸을 쓰면서 몸을 만들지만 오빠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현대인들의 그 말린 어깨와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그 고충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사실 힘듦에도 건강적이나 그쵸.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힘듦을 내가 감수해서 내가 뭔가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쵸. 직장인 분들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쵸. 건강적인 거나 이런 걸 그쵸. 생각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뭐, 있는 네,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것도 진짜 대단하신 것 대단한 같아요. 저는 그 하루를 보내고 운동을 또 한다? 말이 안 돼. 충전이 말이 안 되기 되는 때문에 거예요. 못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진짜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죠. 저희도 얼마 전에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 그분들의 일과를 보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이거는 야간 근무도 일하면서 하고 운동을 하고 대회까지 나가는 게 진짜 그냥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선님 프로젝트의 오라버니 분을 오! 약간 이렇게 좀 리디파이드니 해보는 것도 저희 오빠의 너무 그 괜찮을 의지가 것- 있다면은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의지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선님이 리스펙한 모습들을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좀 그 반대 모습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현실적인 이에서 운동하기 싫은 날 있죠. 당연하죠. 나 진짜 오늘 안 하고 싶어. 다 내려놓고 싶어. 근데 이게요, 운동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쉬고 싶은 거예요. 운동이 싫은 게 아니라 운동이 싫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운동을 항상 하고 그건 싶어요. 맞죠. 예. 그건 맞죠. 오늘은 정말 쉬어야겠다 이러고 과감하게 쉬는 거일 뿐이지 사실 운동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한 예, 휴식. 그쵸. 운동하기 싫다기보다는 오늘 정말 쉬고 싶다. 그런 날은 그냥 휴식으로 예. 다 내려놓는 근데 편이신 거예요? 그럴 때는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까만 방에서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면 울고 누워서 그냥 쉬고 그러고 이제 오히려 글을 적어요. 제 감정이나 그런 걸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풀기도 하고 저는 몸으로 와요. 진짜 몸이 아파요. 정말 몸이 아파서 그렇게 쉬고 쉴 수밖에 없게 아파져요. 그러고 약간 몸에서 반응을 좀 보내나 네, 보다. 그런 것 좀 같아요. 쉬어. 그래서 오히려 병원 갔다가 집에서 쉬고 아픔이 좀 사라지면은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회복이 되면은 다시 조금씩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그럴 때마다도 좋은 사람이 연락을 먼저 하거나 친구라든가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잘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이선님이 뭔가 내가 느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인형 뽑기하고 이게 뭐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기 전에 인형 뽑기한 게 좀 많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인형이 어울리겠는데 제가 맞아요.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같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연관짓는 그런 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성격이라는 나만 생각하기도 너무 바쁘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려면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지켜본 바 이선님은 사실 식욕에 대한 욕구가 좀 낮은 편 아니에요? 많이 났죠. 제가 음식을 막 좋아해서 찾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난 이건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이제 네. 보디빌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식단을 잘 챙겨 먹고 몸에 좀 평균값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단에 대한 식탐이, 이 그쵸. 폭이 너무 변동폭이 높으면 안 어.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려우시진 않죠. 그쵸. 왜냐면은 저는 먹는 거 챙기는 게 귀찮아요. 끼니를 먹는 게 귀찮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밥, 닭만 있어도 빨리 먹고 치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요? 맛있는 거 아니,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 정말 웃긴 에피소드가 제가 처음에 시즌 준비할 때 선생님한테 쌤 근데 입 터지는 게 뭐예요? 정말 순수하게 쌤 입 터지는 게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하시면서 이서야 그게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이거를 먹겠다 하면은 이만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먹고 끝나면 되지.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제가 코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느꼈어요. 수분 조절하기 전에 유산소로 살 뺄 때 단호박만 먹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와 연어를 생연어를 그 먹방처럼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식욕이구나. 그러고 대회 끝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라는 거를 바디빌딩 하면서 더 느끼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입 터지는 걸 정말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호르몬 쪽으로도 힘든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구나. 작년에는 뭐였는지 알아요? 어떤 거 있어요?
언니 나 대회 끝나고 정말 화장실 갈 때까지 나 키위 먹을 거야. 저 근데 그게 너무 실수였어요. 칼륨이잖아요. 맞지. 제가 일주일 동안 키위를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었어요. 키위를? 칼륨을 먹으니까. 다 다 깨지더라고요. 와 이것도 나의 실수구나. 어. 근데 이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옷도 하나 좋으면은 키위. 여러 장 사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아니 근데 너무 지금 네. 보시는 분들도 웃으실 것 같은데 키위로 입이 터졌다? 근데 정말 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 보디빌딩적으로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다. 그렇죠. 안 가실 수 있지만 식욕이랑 이런 거구나. 아니, 그거를 사실 물어보고 알았죠. 싶은 게 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엔 있어요. 이전에 우동에 좀 꽂혔었거든요. 우동. 네. 근데 그거를 이건 조금 네, 이해합니다.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싶어요. 일본 우동 진짜 맛있죠. 일본에서 제가 우동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일본 저- 자주 가시잖아요. 일본 자주 가는데 일본 가서 먹은 거 항상 초밥. 오코노미야끼 이런 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맛집을 찾아간 적이 없으니까. 일본에 갔음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신 거. 아니 저는 일본 가면은 마트 가서 초밥을 사요. 마토초밥 진짜 맛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냥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다녀오셨죠? 저는 그쵸? 마트에서 5만 가지 음식을 다 쓸어 먹고 왔거든요. 어. 그냥 보면 먹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있어요. 시즌 때 정말 좋은 게 만약에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요만큼만 맛보면 끝나요. 맛 봤으니까 됐어. 이게 진짜 있거든요. 이거 부럽다. 근데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이거는 노력으로 맞아요.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선님은 운동 외 취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선님 봤을 때 취미 네. 부자라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엔 사실 패들보트에 빠졌어요.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제가 좀 화가 많거든요. 사주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물에 가면 또 너무 좋더라고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물이 주는 에너지. 느낌이 우주의 기운을 다 받는 느낌. 맞아요.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포근함이 저도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빠질 때는 사실 무섭기는 한데 그 짜릿함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선님의 실제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충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티 안 나게 14시간 잘 때도 있고요. 일요일에는 제가 하체 운동을 하러 가요. 밤 7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4, 5시까지 잡니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이 휴식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낮잠도 자고 그럼 거의 자는 시간 빼고 눈 떠 있는 시간에는 활동을 하고 잘 때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제가 또 침대 위에 올라갈 때는 잠옷 입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복 입고 바로 눕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침대 위에 딱 올라가면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씻고 바로 옷 갈아입고 눕거나 안 그러면 그냥 책상 위에 계속 앉아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도 네. 내가 쉬는 준비가 안 되면 네, 또 제가 그 우주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하면 계속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만의 공부 시간이 또 있어요. 일본어 공부할 때도 있고 저만의 시간 동안에는 안 자기 때문에 뇌 근육을 좀 키우자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외향적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만의 진짜 실제 성격은 조용한 걸 좋아한다. 의외로 스피닝을 했어서 그런가 크게 들리는 소리보다는 조용한 데 가서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하고 담비랑 멍 때리고 같이. 맞아요. 네. 강아지 너무 우리 예뻐. 너무 예쁘죠. 예뻐. 그 강아지는 주인을 좀 닮는 것 같아요. 담비랑 찍은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은지 너무 모르겠어요. 닮았죠. 이목구비랑 이 얼굴 작은 거랑 많이 닮았죠. 이 체형도 아, 너무 비슷하고 주인 닮는다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굉장히 얘가 독립적이거든요. 이서 선수님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철학적인 게 궁금한 면이 있는데 네. 운동은 이서 선수에게 어떤 의미예요? 운동은 결과가 아니라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증명이 있고 장기적인 증명이 있는데 맞죠. 오늘도 나는 정말 잘했다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증명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알차고 꾸준하게 잘 보냈다 행복하게 보냈다 감사한 일이 정말 이만큼이나 있었다 그 하루에 대한 증명 그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로 나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 오늘도 끝까지 해냈다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다 스스로에 대한 예, 증명이라는 그런 거죠. 증명. 그게 너무 제가 멋있다.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크게 주는 선물이죠, 저에게. 예. 그 정도로 운동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네, 거예요. 제 인생의 거의 90%는 차지할 정도로. 예. 매일매일 운동을 통해 증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남 탓하면 안 된다.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 상황 탓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운동 탓, 상황 탓, 운 탓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다 내 선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 상황이 딱 지나고 보니까 결국 바뀌는 건 저 스스로더라고요. 맞죠. 운동은 약간 변명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노력을 배신하지도 않고. 맞아요. 운동하면서 몸보다는 마음이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이설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분명히 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내면의 성장이기도 한데 진짜 원동력은 사람이죠. 지금 이렇게 민정 선수님이랑 같이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도 저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PD님을 만난 것도 저의 원동력이고 맞죠.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이사님을 만들어 움직이게 주셨어요.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쌤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맞죠. 사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생각 없이 이렇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결국 응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사람이 나를 만들어줬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면서도 그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단단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원동력은 결국에는 내 주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제가 좌절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일으켜주는 거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뒤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 때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보디빌딩도 그렇고 네. 누군가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이게 없으면 네.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그래서 가끔은 정말 관심도 받고 싶고 맞아요. 관심이 네. 필요한 응원이 분야기도 필요하고 해요. 맞아요. 응원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나로부터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고 와 나 더 맞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맞아요. 답장할 때도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보내는데 이게 상호 보완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사님이 누군가의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성장을 하면 또 이사님을 보는 누군가는 그걸 그쵸. 보고 좋은 에너지를 얻을 거고 사실 이사님의 성장이 또 누군가한테는 좋은 저, 의미고 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이미 그렇게 아, 예.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너무 좋지만 저도 저만의 목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더 성장해야 되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그럼 네.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좀 궁금한 게 앞으로 이사님의 목표 그리고 10년 뒤에 이이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는 제가 컨텐츠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건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요.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이긴 하지만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마음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느끼고 있고 10년 뒤 10년 뒤면 또 저희가 한 아니 잠깐 나이는 저희가 한- 나이는 사실 네. 저희가 나이가 동갑이어서 네. 10년 뒤면 저희가 그래도 젊어요. 젊습니다. 젊죠. 다른 분들이 보시면 웃을 정도로 정말 풋풋한 지금 나이도 풋풋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뒤 저는 또 분명히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진짜 확실한 게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장면이 떠오르는 거는 제 소망이기도 한데 어느 한 해외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멋있다. 여유 있게. 네. 정말 그냥 올림피아 옷 입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올림피아 옷 10년 뒤에도 입으실 건가요? 네, 그럼요. 되게 편하잖아요. 이런 옷도 되게 잘 좋기 어울려. 때문에 네. 이런 옷을 입고 멍 때리면서 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맞아요. 보내고 싶어요. 여유. 또 우리가 네. 10년 뒤에 여유 있게 네. 해서 커피 한잔 하려면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네, 거고. 네, 10년 뒤에 커피 한잔 해요.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운동을 시작하려는 여성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혹은 운동을 난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여성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죠. 운동은 잘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괜찮고 처음엔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 뭐든지 다 무섭습니다. 저도 두려운데 한 발자국이 어렵지 한 발자국 한 번 디디면 되네? 이것도 되네? 이러면서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 저희 레슨생들한테도 맞아요. 이설라이팅이라고 제 레슨생들한테 스쿼트를 할 때도 딱 80 끼워놓고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뒤에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러면 할것 하더라고요. 같아.
나도 할 것 같아. 별거 아니야. 진짜 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당연히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져야 부상 없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뭐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차근차근 가보자. 이렇게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은 여러분도 정말 멋진 몸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우선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해지기 위해서 더 그냥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울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도 정말 많고 근데도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이런 거창한 목표 말고 진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산책 10분 한다. 뭐 오늘 복근 운동 수축 지점에서 10개만 한다. 맨몸 스쿼트 10개만 한다부터 이렇게 작은 한 걸음이 먼 곳까지 여러분한테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서 선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서 선수의 이야기가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운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혹은 지금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 선수의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공감되었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명민정의 바디오 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